자, 취업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전략과 기술이 있어야겠죠?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든든한 두 분 함께 하는데요.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 CMI 연구소의 전미옥 대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 보기만 해도 참 든든하죠? 그렇죠. 네. 자, 지난주에는 이제 하반기 인턴십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지난주 저희가 이제 인턴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오늘도 이 인턴 채용 공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또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취업의 기술, 그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턴 지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인턴 지원 성공하기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 신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주 저희가 이제 인턴 채용과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예.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좀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보니까 이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턴 채용 공고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관심이 계속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 정규직 공채 전형보다 좀 경쟁률이 좀 적지 않냐, 아무래도 좀 들어가기 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이 인턴을 준비하신 분들 저희가 이제 예비 구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오늘 그 어떤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어떻게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인턴직에 지원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사실 정규직에 응시하는 지원자들보다는 나이도 어리고 또 사실은 이제 그 경험면에 있어서도 그 정규 채용 구직자에 비해서 경험도 짧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학생인 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인턴을 선발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게 아마도 학생 신분으로는 지금 고민이 아마 그렇죠. 많이 될 겁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학창 시절, 이 대학 시절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해서 이 스토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대학생을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 대학 생활을 스토리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역시 시작은 그 전공 선택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저희 재건 MC나 저나 네. 어문학 계열을 나왔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돼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된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턴을 할 때는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일하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아주 편중된 분야에서만 일을 하겠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넓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좀 배워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은 대학 생활에서 저희가 물어보면 학교 어디냐, 그 다음 꼭 전공 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전공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 살아오면서 이 성장 과정에서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하고 어느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라던가 가족이나 주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연결돼서 글을 쓰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좀 예를 들어보면 사실 그 사회체육을 전공한 분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분 아니면 공대를 다니는 분들 학교 다닐 때 관심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심사를 어떻게 성장 과정에서 잘 쓰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그런데요, 예. 이 관심사 부분도 미리미리 적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자기소개서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붙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능 이후에 대학 입학을 하면서 사실 배치표 한 장에다가 인생 또 전공, 대학을 이렇게 선택하던 시절이 불과 언제였던가 싶은데 이제 또 다시 또 직장을 또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전공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와서 내가 환경이 변하면서 성격이 바뀌었다. 혹은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면서 내가 뭔가 사회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런 자신의 이야기들을 좀 잘 정리해 보시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와 비교해서 지금 성격이 달라졌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소도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턴직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장 과정,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부분을 기술화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떻게 성장기를 거쳐왔는지 또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보시고 기술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대학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정리하란 말씀이신데요. 예.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예, 일단 뭐 작성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성격의 장단점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성격의 장단점은 사실 이 성장 과정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풀어져야 성격의 장단점을 잘 쓰는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공무원 하시는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뭐 모험적이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만약에 글을 쓴다 그러면 저희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이 전공을 어떻게 선택을 했고 또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자기가 좀 성장해 오면서 어떤 바뀐 성격 부분이라던가 그 이후에 어떤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정리했던 나의 성격, 바뀌게 된 계기, 생활 신조 이런 것 등을 한번 적어둔 다음에 그 약간 그 시간 순서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이 인턴도 가면은 다 선배분들이 있고요. 또 동기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하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쓴다 그러면 이 성격의 장단점 부분도 작성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신의 학창 시절을 통틀어서 이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풀어내는 것 사실은 그게 또 정말 쉽지는 않던 방법인데요. 예,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대학도 어찌 보면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주변을 보면은 나의 동기, 또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배들도 있고 또 교수님도 계시고 학교에도 보면은 교직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네. 여러 활동들, 그래서 학교 수업뿐만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우리 학교 안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만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다양해지고 많이 만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또 해왔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지내는 편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아마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때 조금 더 뭘 했으면 내가 좀 더 이런 부분을 안 했으면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어떤 성격 형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의 장점 또 성격의 단점을 물어본다는 점을 꼭 생각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어떤 것을 예로 써야 될지 말이죠. 이게 저 정도 되면 이제 좀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군대 얘기도 뻔하고. 네, 예. 예,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우선 예를 들면은요. 네. 제가 이제 가끔씩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를 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인터넷으로도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제 집에는 IPTV가 있어서 이 영화 파트를 누르면 여러 영화들을 공짜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아, 이거 내가 안 본 영화인데 재미있을까? 그러면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오프닝을 보면서 아, 이건 재미없는 것 같아. 그리고 1분도 안 지나서 다른 영화로 채널을 돌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화 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기적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우리 학생들이 연대기적 서술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어떤 공부를 했고 2학년에는 뭘 했고 3학년에는 뭘 했고 이게 보면은요 시대적인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매력적인 영화를 본다. 근데 사실 이제 다큐멘터리도 중요하지만 1분, 2분 지나다가 보면은 좀 지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매력적인 영화를 보듯이 나만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명하듯이 글을 쓴다면 사실은 진부한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특이한 경험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특이한 경험만으로는 또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특이한 경험만 쓰다 보면 인사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친구는 직장 생활, 조직 생활 경험을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튄다. 조직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소재를 선택하되 이것을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를 유념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이 같은 소재를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이 아까 이야기해 준 대로 뭐 사실 그냥 기술식이라던가 뭐 일기식 뭐 사실 뭐 이런 경찰서 조서처럼 이렇게 진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인사 담당자가 사실 이런 글을 받으면 정말 읽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내가 이런 글을 읽고 있어야 되나?
있구나 또 이런 자괴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이 대학 생활이라는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뭐 공모전이라든가 프로젝트 참가 아니면 뭐 친구들과의 어떤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교수님과 했던 어떤 일들, 여행 이런 것들 사실 대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비슷한 소재들입니다. 보통 인턴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소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데요. 네. 여기서 내가 거기서 그냥 뭐 즐겁게 하고 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 같이 참가하게 된 친구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었다. 대인 관계가 어땠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했었다. 이런 게 좀 더 필요했었다. 이런 건 내가 잘하는 거더라. 네. 이런 것 등을 정리를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경험을 풀어내서 스토리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그 자기의 스토리를 이거 한 예로서 풀어내는 가장 좋은 작성법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뽑힌 인턴 지원들 정말 뭐 연령으로 보나 패기로 보나 생기발랄하고 정말 의욕이 가장 넘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두 분은 어떠십니까? 인턴 직원들하고 혹시 이렇게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네, 인턴을 뽑았는데 네. 이 인턴이 분명히 자기소개서에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이 많다. 자기는 너무 잘한다라고 해서 이제 뽑았는데 네. 당장 일을 시켜보니까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기본적인 문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자기소개서와 실제는 정말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됐고요. 저는 이제 인턴들이 오면 또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명함을 정리하는 일을 시킵니다. 근데 명함을 정리를 왜 하냐면 한자들이 보면은 이름이라든가 회사에 한자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한자 능력이 이 정도이구나 약간 테스트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인턴들이 들어와서 실제 자기소개서와는 좀 다른 어떤 실무 능력을 보여줘서 이것은 이제 좀 아닌데?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한편은 인턴이 와가지고요 분위기도 업되고 활력소가 넘치는 이런 조직 분위기가 되는 것도 또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실은 이제 그 실제 자기소개서, 이력서와는 좀 다른 실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직무 경험을 많이 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저희도 인턴 사원을 좀 뽑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제 밑에 있던 그 직원 남자애들이 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 특정한 지원자의 사진을 보고 무조건 이 사람 뽑아달라 저한테 좀 생떼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 사진을 네. 보고요? 예. 사진 보니까 정말 이뻤었는데 네.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친구 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앞에서 정말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이래서 사진이 중요해요. 예, 사진 네.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네. 면접 때 저도 사실 그런 오피스 활용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갖고 실제로 네. 엑셀을 하나씩 나눠주고 이거 한번 작성해봐라 해갖고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여자분이요? 예, 못해갖고 다른 분을 뽑았었는데 아이고, 참. 예, 참 그랬었습니다. 예. 아유, 냉철하세요. 그 무릎까지 꿇은 분은 뭐예요? 그 너무 힘이 쫙 빠지겠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회사는 일하는 곳이잖아요. 뭐 이렇게 물론 업무는 좀 아주 편해졌지만 그 남자 후배들이 뭐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 정말 저한테 뭐 서운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조금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남자분이 왠지 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채용 관련된 거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계 인턴 채용 규모 그리고 주의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롯데그룹이 22개 계열사에서 그 인턴 그 400명 선발 공고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KB 국민은행이 지금 한참인데 150명 정도 인턴을 뽑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애경그룹이 정규직 전환 가능한 인턴을 40명 선발하겠다.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CJ E&M과 CJ 게임즈, 이 엔터테인먼트 쪽 사업인데요. 이쪽에서도 그 게임 관련 분야에 인턴을 뽑겠다고 지금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채용 포털 사이트를 보시면은 지금 인턴으로만 검색을 해도 저희가 알고 있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의 이 채용 공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렇게 그 대규모 인력을 뽑는 곳이 아닌 뭐 1명, 2명 이렇게 뽑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뭐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데서 이렇게 뭐 1명 총무 인턴을 뽑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희 같이 이렇게 헤드헌팅이라던가 이 취업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천 의뢰가 온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좀 관심을 기울이고 보시면은 이런 많은 채용 공고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실제로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도요, 대학생들 67.8%가 이번에 동계 인턴에 지원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인턴직 이제 응시하는 이유가 직무 경험을 쌓겠다는 거, 또 이번 겨울 방학을 정말 잘 보내겠다는 것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도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네. 인턴 채용 공고를 보기 전에요, 반드시 이
정규직 지원 전환이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네. 일정 기간하고 수료만 하는 것인지도 주의 깊게 확인하시면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턴직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끝으로 인턴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뭐 여자친구랑 보내겠다, 친구들이랑 보내겠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회사에서 보내셔야 됩니다. 예, 꼭 이 점 명심하시고 예, 채용 공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보세요? 왠지 암울한데요. 여보세요. 갑자기 쓸쓸하게 만들고. 네. 도전을 해야지 스토리도 잘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네. 부지런히 일단 인턴 채용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스토리 있는 지원서는 필수라는 것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여자친구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얄미워요. 예. 자, 오늘 신현정 그리고 전미욱 대표님과 아주 즐거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